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중국이 과연 대만에 쳐들어갈 것이냐, 이게 요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과 미중 관계, 그리고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침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대만을 지방정부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집권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고 있죠. 특히 재작년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주민들을 중국이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고 대만인들은 중국이 내세우는 일국 양제의 허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통일은 홍콩과 같은 운명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차이잉원 총통이 작년 1월에 역대 최고 득표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홍콩 사태가 촉발한 반중 정서, 그리고 중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다가 대만의 분리독립 동력을 키우는 그런 우를 범한 셈이죠. 이에 대해서 시진핑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만의 독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대만 주변 상공에 수시로 군용기를 출격시켜서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대만을 급박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대만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시진핑의 3기 임기가 끝나기 전, 그러니까 6년 내에 실제로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3월 9일 창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군 병력 규모로 보면 중국은 200만이 넘고 대만은 20만도 안 됩니다. 얼핏 보면 대만이 도저히 중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은 지켜야 할 영토가 넓고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대만을 침공하는데 군사력의 3분의 1도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바다를 건너서 수송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거리가 170km가 넘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해본 것은 42년 전인 1979년 2월 10개 군단 30만을 동원해서 베트남에 쳐들어갔다가 고작 베트남군 2개 사단 2만 명에 참패해서 혼비백산한 게 마지막입니다. 물론 42년 전의 중국군과 지금의 중국군은 전혀 다르지만 상륙작전은 지상전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상륙작전을 벌이려면 방어하는 병력의 최소 3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방어하는 독일군은 5만 명에 불과했는데도 세계의 제회권을 장악한 미국과 영국이 D-Day에만 15만 6천 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미영 양국의 공군 전력이 독일의 10대 1로 우세했는데도 연합군 사상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는 병력 7만 5천과 261척의 함정이 동원되었는데 북한군은 대부분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을 지키고 있던 북한군은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만의 병력은 현역은 17만에 불과하지만은 예비군이 170만이 넘습니다. 중국이 전군의 절반인 100만 명을 동원해도 대만 점령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만한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려면 해군 상륙함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대형 민간 선박 수백 척을 징발해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대만에 상륙하기 전에 수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해협의 높은 풍랑, 잦은 태풍, 짙은 안개, 그리고 거센 조류 등을 감안하면 1년 중에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4월과 10월 뿐이라고 합니다. 기습작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수십만의 병력과 이들을 수송할 수백 척의 선박을 쥐도 새도 모르게 직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만 서부 해안은 대부분 뻘이고 상륙할 수 있는 지점은 13개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모두 지하 터널까지 갖추고 요새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만 해협을 건너는 중국 선박들은 1차적으로 대만의 F-16 전투기나 미라주 전투기에 장착된 미국제 하푼 공대함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겁니다. 400발의 하푼 미사일 가운데 절반만 맞으면 중국 선박 200척이 침몰하는 거죠. 운 좋게 미사일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 대만 해안으로 접근하면 상륙 지점 부근에는 기뢰가 부설되어 있을 겁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이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도취된 메가드 장군이 서울 북방까지 진격한 미 10군단을 빼서 원산 상륙 작전을 감행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소련이 그 사이에 원산만에 기뢰 3,000기를 깔아 놓았는데 이 기뢰를 제거하는 데만 2주일 이상 걸리는 바람에 육상으로 진격한 국군이 먼저 원산을 수복한 후에야 미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미군이 소해함이 모자라다 보니까 패망한 일본군의 소해정 8척의 지원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소해작전 중에 미군 소해함 2척과 한국과 일본의 소해정 각 1척이 침몰했습니다. 중국군의 대만 상륙은 미군이 6.25 때 원산에 상륙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대만의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뿐 아니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로켓포의 집중포화 속에서 소해작전을 벌여야 하는데 중국 함정이 몇 척이나 살아남겠습니까? 요행으로 상륙에 성공하는 중국의 전차와 장갑차가 있더라도 대만의 전차와 장갑차에 막히고 또 아파치 공격 헬기의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대만은 1,000발 이상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월등한 공군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대만의 방공망이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투기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요격할 팩3를 배치해 놓고 있고 F-16 전투기들은 동쪽 산악지형 속에 뚫어 놓은 지하 경납고에 숨겨 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상륙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대만의 핵심 시설에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은 가능하죠. 팩3로 중국의 미사일을 다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핵심 공공시설과 군사기지밖에 방어할 수 없을 겁니다. 개전 초기에 대만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수백 척의 대형 상륙함을 더 건조해서 모든 병력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도 바다를 건너서 대만의 200만 현역과 예비군을 제압하고 대만 영토를 점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군사력과 지형보다 더 무서운 비대칭 무기는 반도체입니다. 대만의 TSMC사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데 중국이 대만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 IT 산업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서 TSMC 공장을 모두 접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대만 점령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면 그 사이에 반도체를 사용하는 중국의 첨단 산업은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더라도 대만이 그 이전의 기술 인력을 해외로 빼돌리면 공장이 있더라도 누가 가동합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은 대만 방어에 대해서는 소위 Strategic Ambiguity,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죠. 대만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확실한 언지를 피하고 있는데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을 했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을 했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의 공격에서 지켜줘야 할 법적 정치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수교할 때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라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공급할 의무만 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간 꾸준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온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만을 지켜준다는 공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어 공약을 하자는 주장이 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 중국의 전략적 입지가 결정적으로 강화된다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도 지금은 일본,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소위 제1도련선에 막혀 있습니다. 대만을 차지하면 제1도련선 밖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출구와 전진기지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에 대만을 공격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중국이 대만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서 중국 군함의 진로를 방해하고 대만의 중국군의 동향과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만 방어에 필요한 무기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중국의 무력 사용을 요란스럽게 규탄하고 중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규합해서 대중 견제와 봉쇄망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게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꼭 나쁜 소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만이 베트남처럼 잘 막아내고 중국이 실패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그런 치욕을 당하면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날 겁니다. 기세등등하던 중국의 기가 꺾이고 함부로 힘자랑하고 인접국을 급박하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대만 점령에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중국군 절반 이상이 물귀신이 되면 상처뿐인 승리에 불과하죠. 중국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대만을 정말 침공할까요? 냉철하게 계산을 한다면 1979년에 베트남을 쳐들어갈 때보다 더 무모한 도박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패할 경우에
그 망신과 수모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시진핑이 노리는 것은 대만이 독립선언을 못하게 겁이나 주고 내년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3기 연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마케팅 차원에서 대만 무력 통일론을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오산과 오판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시진핑이 중국의 군사력을 과신한 나머지 대만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오판을 한다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오판이 실제 침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